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담긴 울분의 정서를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분노는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입니다. 통치권자가 냉정과 이성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고 그 순간이 바로 정치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의 마음 표출 이후 거세진 논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냉정하다 싶은 훈계를 한 건데요. 그런데 해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분의 정서를 10분 이해한다면 그 정서를 자극한 원인 제공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왜 그 사람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병 주고 욕하는 겁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금도를 벗어난 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방금 오프닝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논란과 공방에서 먼저 가릴 문제,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말 정치 보복용 수사냐 이건데요. 네. 달리 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검찰에 보복 수사를 사주느냐 이런 건데 네. 이건 일단 좀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고 좀 다른 점을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다른 점 어떤 점이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전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쓴 점인데요. 네네. 사실 좀 이런 표현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좀 궁금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좀 과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사례 어떤 건데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좀 떠오를 수 있는 게 지난 대선 때 TV 토론인데요. 네.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방 장면입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네, 저도 기억나는데요.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TV 토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노여움을 숨김없이 그때 드러냈었어요. 네, 여보세요. 바로 이제 딱 튀어나왔죠. 네. 사례를 하나 좀 더 보겠는데요. 이번 사례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아마도 이제 최초로 이루어졌던 공개 인터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09년 6월 1일 한겨레와 했던 인터뷰입니다.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와 정서 한번 잘 살펴서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몰아간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타살적인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뭐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 한숨 쉬는 게 지금까지 네. 뭐 소리로 나오던데요. 사실은 이 한숨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이 내용도 상당히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9년 6월 1일이면 이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을 치른 직후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회한의 감정, 분노 이런 게 가장 높았을 때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좀 문 대통령이 이제 극도로 절제하면서 정치 보복을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온전한 주체로 각인됐던 게 좀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런 절제된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와서 복수 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전 대통령 측의 이제 주장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서 또 하나 전해드릴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창올림픽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로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초청을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계속 이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가운데요. 1억 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서 유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요.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요.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거주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 시영 씨가 그 땅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고 또 경호처는 대신 이제 비싸게 사서 국고가 낭비됐다 이런 건데요. 제기됐던 의혹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제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영 씨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게 11억 2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현금 6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빌려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내곡동 땅을 사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썼고 당시 11억 2천만 원 중에서 6억 원이 상납받은 특활비였다. 이런 진술을 했고 이제 지금 머니투데이는 그 가운데 1억 원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저는 이 보도가 정말 오보이기를 바라는 게요.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 땅 사는 데 썼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세금 내거든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이번에도 네, 이분의 소식이고요. 이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박 의원이 이제 어제 오늘 TBS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지인에게 김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특활비 이제 1억 원 중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3, 4천만 원 정도가 명품 구매에 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11년에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정이 있었고 김 여사가 쇼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허위 사실이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일정 체크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진실은. 근데 그렇죠.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당시 미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김 여사가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이제 이런 글입니다. 잠깐만, 이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글이 이제 2011년 10월 15일에 등록이 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마 10월 11일부터인가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김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증언이 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딱 이때부터 1년 전에 2010년 10월에는 이제 벨기에를 방문했는데 그때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박미혁은 다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김 여사를 수행했던 관계자가 이런 증언을 한 건데요. 현지에 이제 도착한 다음 날 첫 일정이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일정이 앞서서 명품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아침에 쇼핑을 하러 갔다. 그래요? 네. 그리고 꽤 증언이 구체적인데요. 루이즈라는 명품 매장이 모여있는 거리에 샤넬 매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샤넬. 네,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 아침부터 이제 쇼핑을 하는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쇼핑할 시간이 그때 말고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시 환율로 봤을 때는 450만 원이 넘는 명품 두세 개를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명품의 종류가 뭔지는 보도가 안 됐습니까? 네, 샤넬 매장에 들렀다 이런 정도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거 미국 방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기에 방문 때는 이게 이제 돈의 출처.
이런 거 지금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네. 판단을 유보한다 하더라도 미국 방문 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동선 체크하면 금방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사지 않았더라도 일단 쇼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의 정서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줄을 잇고 있군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이제는 MB의 이제 측근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돈의 일부 출처를 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 그리고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이 겹쳐서 불법 자금으로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도 또 그 집 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죠. 자녀들 아파트 구입으로요. 네.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땅 사고, 네.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잠깐 뭐 그 보일러 떼는 거 그거 수천만 원하고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액수로 박근혜 전 커지는 대통령은 거죠. 기치료 네. 받고, 네. 그죠? 주사 맞고요. 100억 주사 맞는데 또 그러니까 세금 쓰고. 정말 저 세금 내고 있는데 정말. 네. 다음으로 갑시다. 네, 이번에도 그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인데요. 네, 다스 의혹입니다. 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와 이전 대통령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찰에 이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BBK 미국 법원 증거 자료라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4월 이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이 문건에서 이전 대통령은 진술인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는 건데요.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고 네. 공적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 책임하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참여연대는 이제 이런 진술서로 봤을 때 본인의 진술이 이상은 회장의 형식적인 그 직위를 가진 것이고 예.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제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건 MB 관련 소식은 아니죠? 네, 다행히. 설마.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4대강 관련 소식인데요. 예. 어제 이제 전해드렸는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자료 파기 의혹 네네. 관련해서 이제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예. 수자원공사가 어제 파쇄입지에 반출했던 문서 이제 한 4톤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걸 이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공사가 말하기로는 파기 담당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한 복사본이라면서 우리가 뭐 중요 문서를 일부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그 파기하려던 문서 중에서 원본 문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보존 기간에 이제 지키지 않은 문서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제 이학수 사장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서 사과하고 앞으로 좀 기록물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 해보는 MB 특집이었습니다. 양아랑 기자였습니다.